이쪽을 뭐가 많이 늘어났잖아. 근데 또 천주교에서 또 뭐가 이단이 나와? 기독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이단을 이걸 축복해, 이걸 축복하는 것 같아. 이게 또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단 쪽으로 축복을 주는 거야. 탕자 쪽에 축복을 주는 거야. 열심히 믿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이 가정을 지킨 마다들이 교회야. 맞아. 교회에 모인 자들은 마다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상속을 노리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막내 아들은 교회를 뛰쳐나가버려. 나가서 지 맘대로 다니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 있어? 뛰쳐나간 탕자한테 관심 있지. 상속을 노리는 마다들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 너가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저 길거리 있는 진정한 형제는 누구냐? 저 거지 형제는. 너는 믿는 자들끼리만 형제라고 뭉치면서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믿음을 혼돈해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자들 보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발로 대척해버리고 그걸 옳은 생각을 안 한다. 근데 그거 뭐 하는 족속들이냐? 뭉쳐가지고 뭐 떼도둑 놈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네요. 언제나 진리는 이단 쪽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단으로 이동해.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어느 부모가 맏아들 좋아합니까? 막내 좋아합니까? 철딱선이 없는 막내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뭐 이단 중에 이단이야. 이거는 가서 그냥 아버지 청자 도자기를 깨버려 그냥. 그래도 막내 아들이 이쁘지 청자가 안 이쁜 거야. 근데 만약 이걸 맏아들이 깨서 봐.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어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무조건 벌 주는 게 아니야. 죄 짓는 자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희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 자들에게 희망을 뺏어가 안 뺏어가?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철딱선이 없어. 너희는 지옥 갈 거야.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이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창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녀야. 돌로 때려 죽이는 게. 근데 예수는 창녀를 끌어안아. 맞아. 창녀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야? 에비타야. 에바 페론. 맞아요. 아니 창녀가 대통령 될 어떤 육군 대령을 사랑하게 돼. 물론 대령이 쿠데타 하다가 도망갔지 창녀촌에. 그 창녀촌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가 에바 페론이야. 그 창녀하고 둘이서 그 창녀 집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그 창녀하고 결혼해. 맞아. 그게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창녀를 영부인으로 삼아서 안 삼아서 에바 대통령이 그래서 페론 대통령이 그래 에바 페론이 결국은 그 남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돼요. 노래 있죠? 아르헨티나. 맞아. 에바 페론. 그걸 우리는 이름을 에비타라고 그래. 세계적인 우리 전 세계 여성 중에 가장 마리아만큼 존경받는 여자가 창녀 에바 페론이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탕자를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용이 맞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탕자와 적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가정 안에 있는 거야. 교회는 가정 맞아. 가정 안에 있는 자보다 지새끼보다 가정 밖에서 바보도 거지. 자빠져 누워있는 환길에 있는 거지 하나 도와주는 게 이게 예수라는 거 아니야. 맞아. 이 안에 자빠져 있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지 높은 곳으로 안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사랑 안 해. 아버지가 힘이 딱 빠지고 늙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자식이. 맞아 힘이 빠지니까. 응? 맞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뱀이다 용이다 그걸 혼돈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용이면 나쁘고 뱀이면 나쁜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뱀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맞아 맞아. 맞아요. 하와를 유혹하도록. 맞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뱀 보면 잡아주고. 이방인을 싫어하는 거야. 맞아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이게 뱀이야. 알겠죠?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지혜에 깨. 맞아 맞아요. 이걸 뱀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 그걸 용으로 표현한 거야. 욕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중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 마음이 바로 용이야. 용의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기야 고기야. 우리 할머니가 네가 종이 되게 해달래.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바다와 금고기. 그러니까 점점점 금고기가 집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나중에는 금고기를 지 종으로 하겠다고. 그 소리를 딱 금고기한테 하고 나서 집에 가니까 초가집으로 바뀌어버렸어. 대구리. 다 망해버린 거야. 왜 이래?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이 용이 모든 걸 앗아가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 이 뱀과 이 용을 잘 관리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자유의지. 에? 이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 대장경도 마찬가지고 팔만대장경도. 자, 다음 질문. 자, 하태흥님. 그 총재님 잠깐요. 저 아들하고 둘이 오셨는데 아들이 눈이 안 보였대요. 근데 지난번에 저기 치료받고 눈이 좀 보인대요. 그 저분은 지금 혈압이 완전히 떨어져서 정상으로 됐는데 저기 저 병원에서는 더 약을 먹으라. 근데 우리 저 어르신은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맞죠? 그것보다도 네. 저는 그 유튜브 제가 중국어로 3번 쓰게 됐거든요. 네. 그때 말이 좀 어두나고 엉망입니다. 그래도 나는 허경님이 지금 그 강의할 때 만나 뭐 정치 얘기만 하면 뭐 열받는데 가도만 저는 친구들한테 진실한 얘기를 내가 겪어보고 여기다 해주는 이 친구들은 오늘 아침 어제 저녁부터 내가 지나다 그는 친구들 약 먹으래 안 먹으면 죽고 저 바쁜 거를 저 친구들 바쁜 거를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그래서 그때 그 작년부터 걔가 한 5개월 동안 약을 안 먹고 그하고 이제 어저께는 오면서 이제 그 뭐이고 제 다니는 그 사장한테 그래 가니까 제보고 그래 아마 이 당뇨가 자꾸 올라오면 약을 자꾸 많이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약을 안 끊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큰일 난다고 막 어디 막 제가 되게 욕을 먹었어요. 막 제시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약을 지으려고 해도 내 얘기도 약을 뭐 헷갈려서 못 찍겠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당시 뜻대로 지으려고 해도 내가 약은 다오지도 않고 처방전만 끊어놨어요. 그리고 왜 끊어놨나 하면 그 많은 것들이 끊어놓은 거. 다음에 내가 또 5개월 얼마 후에 증거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 몸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친구들한테 제가 지난 친구한테 깜빡했잖아. 그러면 우리 그쪽 형이 한번 보면 남는다고. 나는 그걸 기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 얘기를 안 되면 제가 답답하다 아닙니까? 뭐 이 세상에 진짜 묵직하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래서 참 진짜로 진짜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아래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눈이 처음에 너무 얼마나 좋았겠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계속 실명이 됐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저 중학교 다닐 때 이 완전 안경을 쓸 때 이쪽 오른쪽 눈은 그도 완전 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 눈 이것만 기억이 조금 가지고 이 뭐 TV 쪽에 지가 내로 데리고 돼 있는데 이 뭔가가 나면 내가 진로이 만달리 이뭐 TV 쪽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제가 참 허촌 대명령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사진도 그거를 만들었겠지 문 앞에서 그런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설명을 했거든. 그랬더만은 걔한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제 딸이 뭐야 연세대학원 졸업 논문 쓰다가 신이 와가지고 가거든. 그래서 지금 동생이 부처님 상이고 이런 거 걔도 기도해라 그러지. 내가 엊그제 가도 봐는 아이고 네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 가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좀 요거 봐요. 요게 요렇게 입이 생겼는데 요게 누구냐면 박경자 입이야. 내 아는 박경자 회장이 앞니빨 4개 뽑으라고. 이 예, 이빨이 90도로 이렇게 됐다 이래 4개가 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야. 김태숙 씨 아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흔들렸어. 치과 의사가 한 10번 전화가 왔어. 한 열흘 동안. 빨리 뽑아라고. 왜? 잇몸이 썩는다는 거야, 이게 죽어. 이빨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걔네가 이 사람을 보고 혼쭐을 했어. 이거를 치과 가면 요 옆에 이빨을 갈아가지고 6개를 해줘야 된대. 앞니빨이야. 윗니빨이야. 그러니 이거 이빨을 만져보니 이빨이 이만큼 올라와. 이렇게 90도로 올라와. 그 내가 그거를 눈으로 탁 해서 고쳤어요. 이 이빨이 강철같이 돼버렸어. 맞아. 네,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치과 의사한테 가겠다고 나하고 싸웠어요. 내가 못 가게 해가지고. 이틀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빨을 고쳐버렸어. 말하자면 30년간 잇몸이 열어서 털리를 못한 조여사. 내가 처음 탁 만나는 순간에 얼굴 딱 보고 당신은 잇몸이 염증이 있네. 날 쳐다봐. 탁 고쳐버렸어. 그랬더니 30년 만에 털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그러더래. 당신 잇몸은 절대 안 낫는 잇몸인데 왜 잇몸이 그렇게 되나? 이거는 여기가 산증인이야. 그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고치든지 아예 안 고쳐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왜? 안 고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건 내보고 내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어 보면은. 그래서 고칠 사람만 탁 고쳐줘. 고쳐서 혈액이 없다? 그는 그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벌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저런 케이스는 고쳐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돈 100만 원 빌려줘 놓고 100억 원어치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러면 다음 생에 몸에 이상이 와. 다음 생에 내가 그 값어 받겠죠? 네. 조금 열어. 조금 열면 돼. 위에 일어섰어. 왜? 공기 환기. 밑에 내려. 그래가 조금 열어. 됐어. 더우니까. 저도 조금 열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기는 내가 나중에 또 치료하면 되고. 네. 또 질문. 네, 권일남님. 다음에 백상현님 준비하세요. 네네. 이거 어디 갔노? 지우개. 나한테 또 지우개를 하네. 꿈에. 질문하시는 전 처음 왔거든요. 이러셨어. 신문이 아니고 총기님이 이게 한 뭐- 가지만 써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총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요거는 또 적어주면은 안 되는 거야. 비밀이 있어서. 가지고만 있었어. 내가 봤기 때문에. 네. 여기다 적어놨는지도 몰라. 밑에 거기다 적어달라고. 그러니까 적어놨는지도 몰라. 알겠죠? 네. 이미 적어준 거야, 내가. 그런 세계가 있으니까 적어줄 필요가 없어. 가지고 계신데. 볼펜 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네, 됐습니다. 됐고. 백상현님.
다음엔 주설자님 준비하세요. 저기 있어요, 독사님. 백성현님 여기 계세요. 네, 질문하세요. 질문이 사업장이죠. 예, 사업장을 현재 일산 덕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산 덕이동에. 예, 그것을 좀 좁아가지고 네. 어, 조용히 하세요. 장항동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가는지. 장항동 쪽으로. 예. 그러면 덕이동은 주거지지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야. 네? 덕이동은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예, 여기 공장소 있어요. 예, 여기는 사업하는 자리가 아니고. 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부라고 예, 그러니까 장항동은 터가 넓어요. 예, 그게 이제 강 쪽으로 가는 거잖아. 예, 강변 쪽, 호수공원 저쪽이지. 예, 그럼 그쪽은 저 빈터가 넓잖아. 예. 거기는 또 공대, 그저 공장 지역이 좀 쌀 거야. 덕이동보다. 에? 뭐 상당히 비싸죠. 그것도 비쌉니다. 예, 공장 거기. 거기 가서 많이 발달이 됐구만. 네, 장소는 그쪽이 강 쪽으로가 더 좋지. 좋고요. 어. 그쪽 가면 살짝. 장항동이 이제 거기가 교통도 더 나아요. 예, 그 강변도로가 가깝고. 예. 그 장소가 그렇게 되면은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덕이동에서 남서쪽이. 그리고 서쪽이죠. 남서쪽. 남서쪽. 동남 쪽이 되는데요. 덕이동에서 볼 때는 남서쪽이야. 네, 맞습니다. 남서지 동남이 아니야. 남동 쪽이 되는데. 남서. 남서가 돼. 덕이동에서 장항동으로 가려면 남서로 이동하는 거야. 예. 맞잖아. 네, 맞습니다. 맞는 거죠? 동남으로 가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 절로 와야 돼. 원당으로 와야 돼. 예. 덕이동에서 원당이 동남이에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방향.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릿속에 항상 방향 나침반이 있어야 돼. 어디를 가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 나는. 가면은 여기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왔는지 다 알아. 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승용차에 납치를 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구나 다 알겠을 거야. 알지? 그래다 조용히 트렁크에서 내려. 그쪽으로 가면은 사업이 더 번쩍. 괜찮아요. 갈 수 있고. 네, 그는 이제 선생이 네. 사업이 조금 확장된다는 뜻이야. 네. 덕이동은 여기가 축소되는 자리거든, 여기가. 덕이동. 이 덕이동은 저 자리가, 현재 이제 거기가 저희가 그 처음 사가지고 한 200평짜리 샀는데 꽉 채워가도 뭐 늘어날 장소도 없고.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좁은 자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선생 사업이 잘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어. 알겠어요? 네? 그 대신 요거는 팔면은 200평이라도 자리가 괜찮으니까 덕이동은 이제 지금 팔면 좋지. 그렇게 이동하세요. 박수! 주설자님 다음에는 손명수 씨 준비하세요. 저기요. 저희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7년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가운데. 가운데. 몇 살? 근데 그때 86세 86세. 돌아가셨는데 팔남매 나서 키우느라고 고생만 엄청 하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한이 돼가지고 이거 어머니 사진이야.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요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분인데 어머니 외로울까봐 봐. 그냥 사진 옛날 어머니들이 봐요. 요런 옷 입은 여자만 내가 봤지. 울긋불긋 입은 여자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는 시골에서 요런 사람들이 여자 옷만 봤지 이런 색깔 옷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전부 울긋불긋이야. 어릴 때. 그지? 옷 좀 봐. 이게 우리 어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전부 천사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전부 천사요. 얼굴만 사람이지 몸은 전부 천사였어. 그러니까 옷은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옛날 어머니는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 시어머니 시동생 다 보살피면서 자기의 인생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분들은 자식한테 다 줬는데 우리는 자식한테 안 주겠다 이거지 이제. 그 장가 안 가. 그래 우리 민족이 망조가 된 거야. 맞아 맞아요. 우리는 시아버지 부모한테 다 주고 자식한테 다 주고 지금 이 어른들은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은 부모한테 헌신하고 형제한테 헌신하고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 인생은 공중에 떠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우리 세대가 그죠?
이런 분들은 진짜 고생한 분들이야. 예. 이런 부모님 모셔야지. 꼬장꼬장한 부모님. 또 뺏다간 자식들 모셔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공중에 자기 인생은 없어. 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수.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사진을 뭐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 그지? 이 어머니는 좋은 데로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다시 전출 명령을 내린다. 알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자, 또 질문. 다음에는 김미자 씨 준비하세요. 네, 손명수 씨 공황장애에 대해서. 익산에서 손명수입니다. 익산. 예, 제가 그 공황장애하고 또 신경 불안증이 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주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꽤나 오래 되었는데 그 원인 몇 살부터 그랬어? 약한 증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10대 후반부터 있었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함께 해왔거든요. 부모님은 아버지 성격은 어때요? 성격이 좀 있다 그 화학 기운이 좀 강하시죠. 강하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이제 이 아들한테 왔어요. 저 공황장애가 왜 왔는지 알려줄게. 잘 들으세요. 이제 애들한테 앞으로 공황장애 안 하도록. 자, 보세요. 이 친구들. 자, 아버지가 불기운이 있단 말이요. 근데 어머니가 불기운이 있어. 그러면 자녀는 공황장애가 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 어머니도 화를 버럭 내서 둘이가 여기가 물이 돼버리면 좀 한쪽이 좀 없어질 텐데 그냥 불하고 불이 부닥치니까 천둥배락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저 학생은 어릴 때 잘 몰라. 기억이 없어.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걸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보면은 6.25 사변 나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게 얘한테는 심리적으로 어린애한테는 이게 영향이 크게 줘 안 줘? 줘요. 크게 줘가지고 나이 들면은 공황장애로 나와. 어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저희 어머니가 저 임신했을 때 그 자살을 몇 번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할머니 생각에서 참은 거지. 그렇게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꿋꿋이 이겨 그걸 참은 거야. 이 사람은 불이고 그 시절에 여자가 불이 있어봐야 큰 소리 칠 수 있나 없나? 참아요. 이 불은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니까 자살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보나마나 어머니도 불이야. 근데 불인데 옛날 어머니 여자 불이 뭐 팍 일어날 수 있나? 요새같이 그냥 남편이 하면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게 그냥 애한테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이 어머니가 받은 충격하고 아기가 성장하면서 부모 아간에 티격태격하는 신경전을 애가 보면은 거기서 애가 노이로제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우주는 자연은 애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시험을 잘 못 쳐. 시험 때 되면 노이로제 걸린 애 있어요. 답안지를 막 써놓고 자기 이름 안 써버려. 그런 애들은 부모가 잘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이 좋으면은 자녀가 시험을 잘 본다 안 본다? 잘 본다. 잘 보고 면접 시험에 100% 붙어. 그런데 부모가 많이 싸우는 집 자식은 면접 시험에 가서 또 떨어져. 불안 정세가 보여. 면접관이 이렇게 볼 때 그늘이 져 있어. 어딘가. 어딘가 그늘이 져 있어.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자식들 앞에 다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분은 내가 이제 고치겠지만은 저것이 내 깊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건 시간이 오래된 거야 말하자면. 알겠죠? 오래된 상처야. 그 저게 자주 안 나타나고 종종 나타나고 심하면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공황장애니까. 누가 자기를 꼭 죽이는 것 같아. 근데 1분 이내에 숨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그 불안증이 평상시에는 좀 괜찮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고 그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예고 없이 오는 거죠. 예고 없이. 가만히 있다가 잘 나가다가 여자하고 연애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완치는 안 됩니까? 완치는 안 돼요? 완치를 그러니까 내한테 오면은 가능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지. 죽을 때까지 저것이 그만큼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되지. 알겠죠?
그래서 정신과 가면 저거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간을 다 버려. 간을 버리면 사람이 맥이 빠지고, 맥이 빠지니까 조용하지. 그 사람 죽이는 거지. 사람을 폭 삶아 놓는 거야. 삶아 놓는다고 먹는 건 아니야. 요즘 청년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들도 많고 많아. 왜냐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오는 이유는 급격한 경쟁력이 있어요. 그걸 경쟁에 불안증이 생겨. 그래가 그게 경쟁이 오래 쌓이면은 공황장애로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공부하다가 애들 공황장애 만들게 생겼어, 전부 다. 알겠죠? 근데 나하고 애들이 대화를 해보면 즐겁고 웃고 이러다 보면 다 없어져. 알겠죠? 맞아. 충분한 답변 되셨죠? 그래. 나중에 시간. 김미자님, 다음에는 함대성님 준비하세요. 김미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김미자에서 김미자인데요. 남편이 총재님 팬이에요. 그래서 저 하루 남편이 권유해서 왔는데 그 물질적인 문제는 좀 많이 힘들어서요. 그것도 좀 언제 좀 풀릴래? 물질적인 문제가 네. 물질적인 문제가 힘들다고. 물질 문제가 풀어지는 날 이혼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남자 호주머니 돈이 많지 않은 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도망을 못 가. 딱 남자 호주머니 돈이 좀 여유가 생겼다면 저 여자보다 더 늘씬한 여자만 보여. 그래 안 그래?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돈 많기를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남자를 잘 붙들고 있을 연구를 해. 에? 그러면 나중에 돈 문제는 서서히 풀어져요. 절대 갑자기 집안이 일어나면 망해요. 그러면 또 사람이 헤어지게 돼. 알겠죠? 그래서 아니 그냥 신랑 붙들고 있는 게 돈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를 만났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서서히 풀어져야 돼. 그 대신 그 돈이 남자한테는 안 가게 해야 돼. 알겠죠? 저분이 절세 미인이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새는 우리 여사님보다 100배 잘생긴 여자도 남편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다 자기 남편 잘못하면 뺏기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에 복이 많아. 복이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함대성님, 다음에는 남성모님 준비하세요. 또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또 금일봉을 몰래 줘. 걱정하지 마. 여기 하늘궁에 돈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 그때 내가 도와드려. 신랑 몰래. 네? 신랑이 알면은 큰일 나요. 그래. 그래. 남편이 팬인데 내가 왜 남편 편을 안 드냐? 도망갈까 봐서. 이은숙님 누구시죠? 준비하세요. 하남에서 온 함대성입니다. 그래. 쿤달리니 아시죠? 네. 쿤달리니 깨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래요? 예? 언제부터 그래요? 언제부터? 쿤달리니 깨어나는 거요? 아니, 안 깨어나고 있죠.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나게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 매였어.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그건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를 100% 내한테만 기대해서는 안 돼. 물론 그렇겠죠. 네, 그래요. 그래. 나중에 이제 요거 끝나면, 강의 끝나면 이제 내 치료할 때 오시라고. 알겠죠? 네. 이은숙님, 다음에는 임명수님. 여러분들은 준비하세요. 군달리니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글자야. 알겠습니까? 설명 시달렸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큰일 나. 누구하고?
시어머니하고. 되고 갈등돼서 그게 스트레스로 항상 그냥 충분히 예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예 시어머니가 무슨 띠죠? 소띠요. 여기가 무슨 띠? 봄띠인가? 뱀띠.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궁합은 아주 좋네. 그지? 그 궁합. 소하고 뱀이니까. 그러면 궁합도 아니고 문제는 그게 아닌데 뭐로 주로 다 시어머니가 어떤 점이 좀 안 좋아? 딱 결정적으로. 예. 평행선으로. 저분은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해본 사람이 아니야. 순식간에 10가지 이상 나와야 돼요. 성질머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나와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며느리한테 결혼을 하면서요. 결혼을 하면서 이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10살, 한 7살 때쯤에 교회니 뭐 아무것도 모를 쯤에 집 앞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딱 어떤 그걸 남들이 보면 뭐 웃다고 하겠지만 7살쯤에 하늘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밤에 만날 남편의 모습을요. 그러면서 전생을 얘기했거든요. 전생에 무슨 인을 계기로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남편의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정말 그 사람 그대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부정을 하세요. 예, 그 어머니는 우리가 그렇게 저는 천년으로 만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남편과는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과 정으로 사는 건데 그거가 잊지를 못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오고 그러면서 밤으로는 항상 또 나쁜 꿈에 시달려요. 항상 꿈에 시달려서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우리 여사님한테 문제가 있어. 알겠죠? 예, 저희 애들도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천생연분이든 하늘에서 점지를 해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어머니는 잘못이 없고 우리 저 오신 분이 내한테 왔으니까 저분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저분이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전혀 시어머니한테서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단 시어머니가 전생에 우리 그 신랑의 부인이었어.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분은 한 신랑을 두고 두 부인이 전생과 현생에 만나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철없을 때 중반에 만나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그걸 주장해봐야 시어머니한테는 안 들리는 거야. 삼각관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삼각관계예요. 어머님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런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머니는 아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야. 성관계는 안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게 남편이 아니라 신랑이야. 그러니까 또 저런 계상한 또 마누라가 하나 더 자기 경쟁자가 와가지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라이벌 관계에서 서로가 동정을 해야 돼. 서로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한 임금을 갖다가 모시는 후궁이 여러 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시어머니를 이해해 주라고. 시어머니가 왔으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해를 시키지만 저분만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쪽에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혼을 좀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하고 찍히면 안 되는데 결혼을 막 했거든요. 그때는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신우도 역시 와일드해요. 그런데 둘이서 같이 그냥 절을 갔다가 쟤한테는 아무 권한도 주지 말고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때 애를 갖기도 전이에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그때는 따로 살았어요. 가까운데 누웠는데 제가 결혼 후부터 그런 증세가 생겼어요.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서 아우 화나, 아우 분해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네, 제가 전주희 씨예요. 화내. 아마 눌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제가 아닌 다른 소리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처음이었어요. 그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가족끼리 결혼해갖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냥 분하다 생각만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무던하신 분이라 그런 걸 참아야지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른 소리가 마음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 했어요. 그런 경험이. 저기 서랍에 사진이 있지. 그 사진에 신호가 있어.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소리가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손을 대고 저주를 해. 너에게도 이렇게 너도 나쁜 일이 생기라고 저주를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3초를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난 우리 엄마는 항상 참는 걸 모습을 봤는데 남한테 무시당해도 내가 그랬지만은 그 다른 환경으로 오면서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정말 사견을 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배달이 오다가 불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데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집시들과의 갈등이 엮여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밤으로 항상 꿈에 시달리고 나쁜 꿈에 시달리고 온갖 꿈에 나쁜 거에 시달려서 지금은 이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사진을 집에다 갖다 놔요. 갖다 놔고 지금 이 환영을 본 건데 환영을 본 거지. 환영이 들린 거야. 그걸 우리는 환청이라고 그래. 환청이 들렸는데 그게 본인이 귀신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든 소리야. 본인이 만든 소리예요. 그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억울한 걸 참기 위해서 그런 환청을 보내가 스트레스를 풀게 만드는 거야. 지절로 스스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장치를 다 해놨어. 다 환청이 보이면 자기 스트레스가 그걸로 해서 소신이 돼버려.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해소몽이 있어. 해소몽. 예지몽이 있고 예지몽은 미래가 보이는 거고 해소몽은 내가 그 해소몽을 안 꾸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 그래가 내가 폭발해요. 그래가 뭐가 오냐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애가 그 공황장애에 쌓이는 걸 풀 수가 있나? 없어. 그래서 그게 쌓여버린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에 박씨가 있다. 저 여자가 박씨다. 그럼 박씨 속에는 항상 박씨의 마음이 있고 박씨의 마음을 지키는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성품은 마음을 항상 감시하고 있어. 그래야 돼. 내가 화를 냈자. 그러면 내 속에서 이래요. 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게 항상 있어야 돼. 자기가 화를 내는 걸 지켜보는 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많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좀 너무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야, 허경영, 너 왜 그리 화를 내냐?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옆에 항상 존재해야 돼. 내가 애들 따라 수영장을 가야 되냐?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럴 때, 허경영, 너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는 게 네가 지금 수영장 가면 되겠냐?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야. 왜? 내가 뭘 설정해놨냐? 나는 대통령을 설정해놨으니까 난 놀러 가면 안 돼. 맞아요. 이럴 때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탈선을 하려고 할 때 소리가 들려와.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는 허경영 너 지금 네가 지금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중이냐? 마누를 때리려고 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 누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네. 전화기 받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조용히 해. 괜찮아. 전화 받는 거는 괜찮아. 전화가 정 울리면 받으세요.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마누라는 집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8시, 9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야, 허경영 너 지금 집에 가야 될 시간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 들려야 돼. 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마음이 또 하나 자기가 있어야 돼. 자기가 2개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체크해. 야, 너 임마 대학교 나오고 너 엄마가 피땀 흘려가지고 네 엄마는 지금 임마 고무신 신고 모시적삼 입고 네 공부시켜놨더니 니는 대학교 놓은 놈이 밤늦게 술이나 품 마시고 마누라한테도 안 가고 네가 지금 바람 피우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 그래 양심의 소리야. 맞아요. 이 양심의 소리가 언제나 자기를 감시하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항상 감시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눈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애를 놔두고 방에 가서 밥을 굶으면서 죽을 여자가 마지막 쳐다볼 때 눈이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본 사람은 그 어머니에게 한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지. 그러니까 특히 여자한테 내가 잘해주는 거야. 여자한테. 아까 뭐 저 여자한테도 내가 잘해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항상 정이 가는 거야. 그냥 남자들 막 고칠 때는 좀 괴로워.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음 질문. 자주 봤어. 사람도 있고 날도 가다 낳는 밥도 또 깨진 적이 있고 이랬는데 왜 그런지 자꾸만 혼자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는 나이 40이 되도록 애들 혼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집이 그래. 내가 상의해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안 고쳐질 모양이야. 어?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되면 나이, 이렇게 결혼하면 1억을 주는데, 나이가 좀 어려서 가면은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넣어줄 거야. 30살 전에 가면은 한 2, 3천만 원 더 주고. 알겠죠? 아이가 뭐 직장도 공대를 다니고 있고 여러모로 좋네. 예, 뭐 인물이라든지 뭐 잘났다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모든 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걱정이 될 줄은. 우리가 이제 실수한 게 있어요. 사회의 눈높이를 올려놓은 거야. 눈높이를 많이 올려놨어. 저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 아들도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저분 아들한테 맞는 여자는 대구에 없어요. 서울에 있지. 부산에 있는데 보니까는 아들이 이미 뭐 여자들을 보는 게 저 너무 돈이 많은 집 사람이라 갖고 돈만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은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걸 막 이래 막 부린다. 부르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 저분은 굉장히 인격자 같이 생겼잖아. 근데 그 아들을 저분이 잘 가르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무슨 말이냐면 며느리감을 전부 망쳐놓은 거야. 그냥 가면은 화장실 가서 여자가 담배 피고 앉아있대. 그 여자가 나중에 애를 낳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남자보다 2배를 더 많이 먹어. 요새 젊은 여자들이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저 집 아들한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겠어요? 이거는 연애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 이건 남자가 10명 정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집 아들은 기절을 하지. 아니 좀 반듯하게 괜찮다 싶어서 해보니까 이건 대화는 도중에 남자 전화가 10번도 더 와. 그래서 저 집 아들은 기절을 하는 거야. 이런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갔다 우리 엄마한테 이거 내가 장가를 안 가고 말지. 이게 사회가 여성들을 너무 교제가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교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순수한 사람의 아들은 그런 여자를 싫어해. 그래서 안 그래도 하는 소리가 엄마하고도 잘 이래 마음이 어울리는 여자를 찾는데 이거 그냥 전부
남자가 10명씩 되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니 나중에 그 남자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내 말이 굉장히 뼈대가 있는 말이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애들 잘 가르쳐야 돼 이제. 큰일 났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도적으로 결혼을 시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있어. 그래 나중에 사진을 가져와. 그 아들이 장가갈 수 있도록 좋은 여자가 굽이굽이 찾아서 그 아들한테 가도록. 하는데 신정욱 정사정자 빛날 옥자. 빛날 묵자. 그리고 아까 총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은 산란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돈이 저한테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 신정욱이는 누구 이름이에요? 신정욱. 이건 누구 이름이에요? 아들. 아 지금 큰 아들 그 아들 이름이요. 이거는 누가 지었어? 장명가가 지었어. 이름이 잘 지었네. 이름은 잘 지었어.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큰 돈이 들어오면은 예. 큰 돈이 들어오면은 하늘국을 짓는 데서. 아니 뭐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갖다 놓으면은 그 돈이 또 더 잘 늘어나겠지.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예. 그래 이분은 또 복을 많이 진 분이야. 그러니까 아들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후손은 좀 늦게 얻지. 이 아들 신정욱이가 언제 장가가서 애 낳으려면 몇 살에 낳고서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우리 정 여사님 관상이 좋아. 내가 지금 좋다고 해야 뭘 하늘궁 안에 도와주지. 그게 아니라 관상이 좋아요. 좋고 저 옷을 입어도 저렇게 컬러가 좋아. 저분이 약간 좀 지적이지, 그지? 그게 옷이 그게 뭐야? 동생이 옷 사놨다고, 옷 선물한다고.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아니 봄에 배색이 잘 어울려. 이게 뭐야 지금 뭐? 같은 옷이라도 오늘의 패션상이야. 오늘의 패션상. 봄이니까 좀 아름답잖아.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는 것도 자. 누가 안 보니까 자, 저분이 아주 지금 말씀하는 게 여러분 생활이야. 저분 말씀이 여러분 생활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성실하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저리 된 거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분 부인과 저분이 300만 원이 나와 매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국민배당금이. 그럼 저분 집의 문제 해결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주택 관계로 은행에 내는 이자는 국가가 대신 내줘 안 내줘? 그러니까 이자 내는 일이 없어. 알겠죠? 그러면 저분 문제는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집에 대한 거는 미련을 버려. 왜? 어차피 자식들 장가가고 나면 나중에 이 집은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전세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관계 없으니까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되 내가 집에 대한 미련이 꼭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주택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 하늘궁이 가난뱅이가 아니니까 나중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 걱정할 건 없어. 그럼. 지금 선생은 아들 집안 사진하고 선생 사진하고 나한테 갖다 놔야 돼. 하늘궁. 좋아지시고 싶으면. 아, 그렇지. 여기다 갖다 놔라. 사진을 가지고 오셨지? 네. 여기다 갖다 놔. 안 되지? 아니, 사진을 뽑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다 놔둬. 네. 알겠죠? 네. 이 자리에 이제 밟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은 좀 달라지지, 이제. 근데 사진까지 놔두면 더 달라지지. 이제 여기서 나가실 때 내가 잘 된다는 걸 확신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될까 말까 생각해야 되겠어요? 확신하고 가야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짓고 싶어진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준 자리야. 하늘에서. 알겠죠? 네. 자, 차지홍님, 다음에는 곽순열님이 누구시죠? 예, 준비하세요. 웃기는 사람은 없네.
아, 사진? 사진하고요. 식구들 이름이 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 바꿨거든요. 다 바꿨는데 저기 심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좋다 해야지 호적을 바꾸죠. 전문가가 지었네. 예. 자, 화장실이 양쪽에 있으니까. 자, 또 다음 질문. 끝났어요? 끝났어. 과학수는 열린. 잘 지었어. 가족 사진이요. 자, 이분이에요, 지금. 저분이, 이봐요. 저분 사진이야. 이뻐 안 이뻐요? 이쁘네요. 내가 저분을 옛날에 누구 닮았다 그랬지? 심수봉 많이 닮았지? 네. 에? 복이 많은 사람이야. 35주년 사진이요. 35주년. 세상에. 35주년인데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왔어. 되게 예쁘네. 되게 이쁘게 나왔어. 작년 31년 전. 너무 예쁘다. 요거는 가족 사진이네. 애들 4명이요. 애들 4명. 아이고, 다복하다. 저기 셋째가 따라왔는데요. 셋째 따라왔어. 예. 여기 딸이구나. 박수, 박수.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서이네. 넷이요. 넷이네. 예. 딸들 아들들. 아니 여기는 엄마가 없이 애들만 있는 거야. 나는 같이 있는 줄 알았어. 자, 요렇게 돼야 이게 한 가족이야. 이야, 세상에. 요 두 사람이 요 네 사람을 만들어낸 거야. 이야. 나는 이게 신랑인 줄 알았어. 네, 곽순 그래요. 질문. 딸내미가? 예. 질문해봐.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이 있으신지. 지구 환경 어떤데? 바다에 오염되어 있는 거랑 공기에 미세먼지 이렇게 떠도는 거랑 이렇게 사람들 건강에 안 좋아지고 동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 있는 사람은 또 복 있는 애를 낳고 있어요. 맞는 말이야. 얘는 자기 일보다 지구가 걱정이야. 얼마나 착해요. 그 여러분 건강을 걱정하는 거지. 뭐 자신의 걱정은 없어. 다 돼. 잘 돼요. 우리 학생 말이 설명해 줄게.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전부 백화현상이 일어나나? 백화현상이 일어났겠죠? 바닷속이 흰 색깔로 바뀌어. 옛날에는 이 바닷속이 녹색이었어. 막 미역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얀색으로 바뀌어. 왜? 여러분들이 너무 빨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세탁 물질이 많이 들어가. 무자마는 저 한강물이 사실은 전부 물거품이야. 맨 세탁기를 하루 인종일 돌려가지고 막 그 빨래가 막 맨날 옷을 별로 나는 옷을 오래 입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알지? 옷을 오래 입고 안 빨고 버리죠? 속옷은 전부 안 빨고 버려버리지? 또 새로 입죠? 그럼 보통 속옷을 6개월 이상 입어. 난냉구를. 그래서 내 난냉구는 갈아입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버려. 그렇지? 그럼 난냉구를 좀 누가 사주면 좋지. 난냉구 새카매 안 새카매? 새카매요. 절대 안 빨아요. 그러니까 나는 옷에 가서 바람을 못 피우지. 옷을 못 벗어. 벗으면 속옷이 새카매. 그럼 왜 이러냐? 이걸 이제 한번 딱 입고 6개월 입다가 싹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면 저 바닷물이 오염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속옷을 맨날 세탁기에다가 그냥 물을 넣어가지고 막 세제를 부어 돌려대니까 강에서부터 저게 전부 바다로 간 거야. 바다로 가서 바다가 백화현상이 일어나. 우리 저 학생 말이 맞아요. 나는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뭐 몸만 깨끗하면 되지 속옷은 안 빨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니까 빨래를 안 해요. 내복이든 뭐든 오래 입고 갖다 버려버려. 저 흉보는 거 좀 봐.
그게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 나는 환경을 엄청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학생이야. 그 여러분은 환경을 생각하지만 옷은 깨끗이 입겠다? 미국에 가봐요. 별이 쏟아지려고 그래, 하늘에서. 왜? 미세먼지 제로야. 아시아는 중국 사막, 고비 사막, 사막이 끼어 있어, 아시아에. 수십 개 사막이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뿌해가지고, 와인 사서 입으면 하루밖에 못 입어. 근데 미국 가면 열흘 입어도 깨끗해. 그리고 하늘이 맑고, 공기가 너무 맑으니까, 장님도 거기 가면 보여. 공기가 맑아지. 여기는 눈이 좋은데도 뿌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오염, 공기 오염 이거 심각하잖아.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이 아시아의 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알겠죠? 네. 이 미세먼지를 몽땅 없애는 기술이 있어. 그걸 내가 할 거야. 그 다음 바다 백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속옷은 가능하면 칼라로. 내가 지금 흰 와이셔츠 입었잖아.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할 수 없이 입고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이 와이셔츠도 앞으로 칼라로 해야 돼. 그래가 가능하면은 세탁을 많이 안 하도록. 무세제 세탁기. 그래가 세탁도 앞으로 친환경 세제로 바꿔서 바닷물이 백항 안 되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시간 때문에 길게는 못 하겠어. 그래 아저씨는 이 환경색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알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뭐 세탁을 안 하기 위해서 옷을 자주 안 갈아입다가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옷을 재활용 같은 거 잘 그 옷은 못하잖아요. 다른 뭘 만드는데 재활용으로 쓸 수가 있어. 옷은 가서 뭘 만드는데 재활용으로 다 쓸 수가 있고 그걸 굳이 빨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 저 총재님 세제가 필요 없이 요즘에는 세탁불이 나와가지고 그냥 물 자체로만 해도 세탁제 넣는 것보다도 더 뽀송뽀송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좋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디서 나와 그러니? 그 지금 판매가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구해지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세제를 못 쓰게만 하면 돼요. 세제를 못 쓰게만 하면 돼요.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그럼 세제 회사들이 좀 서운하긴 하겠다. 좋네. 네, 됐죠.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좀 고쳐지겠다. 그 대신 저 공기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 여러분 지금도 황사가 와 있어. 알겠죠? 근데 딸이 아주 훌륭하네. 몇 살이지? 25? 애들 아니 16살 같지 않아요? 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여기 한국에 온 지 6년 됐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지 6년 됐대. 어머나. 미국의 환경이 얼마나 좋아, 공기 좋고.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지. 쓰레기 보고. 왜 이렇게 사냐고. 나는 미국에 가서 있으니까 한 열흘 가 있는데 완전 딴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온 걸 괜히 또 후회하지만 할 수 없지. 여기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총재님, 자, 하겠습니다. 네, 저 대구에서 박순열이고요. 그래, 대구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총재님 진짜 뭐 주위에서 너무나 허황된 그런 말 많이 들어가지고 안 보려고 했었는데 기회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 총재님이 그 박학도식한 눈으로 제가 인정한 이렇게 강의하시는 말씀마다 정말로 맞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를 정말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꼭 한번 총재님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름이 나쁘면 우리가 다 운명이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봐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 사진 어디 있지? 맨 밑에 그 밑에. 사진에서 결혼식 사진 그거를. 요거네. 네, 맞아요. 근데 저 뒤에 이름은 다 적어놨거든요. 손맹국이가 누구예요? 사이? 예, 남편이에요. 남편이구나. 남편이고, 예, 박순열이 최고요. 박순열. 아래 이제 손이 혁진이가 큰이고요. 혁수가
막내고 그 딸이 희선이가 이제 그 중간이거든요. 이거는 이름을 최고 전문가들이 짓는데. 아이들은 다 이름을 졌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름이 아주 그냥 전문가들인데 손맹국이만 이름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명자인데 맹자로 밝을 명자를 맹자로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명자로 바꿔도 되는지. 바로 바꾸면 좋아. 아, 그래요? 명자로 바뀌었어요? 명자로 바뀌어. 맹국이가 뭡니까? 맹국이. 이걸 문제가 있는 게 맹국이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름 바꾸기 쉬워요. 아, 그래요? 바로 하면 돼. 30만 원. 30만 원 들어가. 법무사에 가서 신청하면은 그냥 30만 원 주면은 해줘 버려. 재판이.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 참 이름들 잘 지었네. 요 이름 혁진이도 잘 짓고. 혁진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혁진이 이름을 잘 졌는데요. 그거 좀 기가 좀 약해서 너무 이름이 이 눌리나. 혁진이 이름이 좀 문제가 있네. 눌리나 싶은 생각이 아니 들어요. 이 혁진이가 이 이름이 엄이야. 그러니까 여자같이 바뀌니까 얘는 여자같이 바뀌니까 그게 문제야. 이름은 전문가가 지었는데 여기는 양을 하나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별진자 있잖아. 이 옆에 있는 이 초도 이걸 없애야 돼. 손수변을 빼버리고 그냥 별진자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혁진이가 양 이리 되잖아. 그럼 혁진이가 남자같이 바뀌어. 지금은 이게 애가 음흉해가지고 여자같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제 아가 조금 뭐 옛날부터 음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음악하면 빌어먹는다 이래가지고 막 말려갖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억지로 막 대학교 그래 애가 뭐든지 기가 눌리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음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좀 하고 있어서 지가 인생에 지금 아직 결혼 못했어요. 나이가 41인데. 41인데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진이 이름을 내가 아까 자세히 안 봤더니 하도 다른 이름이 좋으니까 이 혁진이는 이름이 보니까 전부 엄이야. 지는 11획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혁자는 14획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14획이고 이름 자체가 엄이다. 그래요? 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진짜잖아요. 이렇게 돼서 진짜잖아. 두 개가 붙었다는 거야. 이것도 보세요. 이자도 보면 혁자도 불굴 혁자가 두 개가 붙어서 안 붙었어요. 항상 두 개가 붙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하면은 박은 음이잖아. 음이 왔으면 반드시 중간에 양이 와야 돼. 그 다음에 또 양이 왔으면 또 음이 또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양, 이러면 정상이 되는 거지. 또 여기가 양이면은 양.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아니면 여기가 양이면은 여기 음이면은 양. 이러면 되는 거야. 여기 봐요. 손혁수는 숫자가 양이잖아. 얘는 남자가 돼. 얘는 남자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희정이도 약간 남성적인 데가 있고, 요 음이 여기 있고 하니까 궁합이 맞아. 이거 다 맞아. 이거 다 맞는데, 요에만 이름에 문제가 있네. 그럼 손수변 잘 빼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서 장면가들 가서 물어봐요. 예? 이렇게 음이 있으니까 문제 있다고. 이렇게 갈라진 거. 우리가 괴에서 시끄럽네요. 갈라진 거, 이건 음이에요. 요거는 양입니다. 맞잖아. 둘로 갈라졌잖아, 이거는. 다. 자기 이름에서 아들 이름이나 딸 이름에서 이런 게 계속되는 게 있으면은 전부 바꿔야 되는 이름이야. 이름 모르는 사람이 지은 거지. 알겠죠? 그래 제가 아들 또 하나 봤어요. 막내 손혁수. 혁수는 남자다워. 네, 남자다운데 지금 그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 작년에 논문에 발표가 돼서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했네. 근데 교수님이 이게 졸업을 자꾸 넣지 미룬 거 그거는 졸업을 늦게 할수록 걔가 나중에 교수가 될 확률이 있는 거야. 교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졸업을 늦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 그래요? 걔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지. 글쎄 안 놔주려고 그래. 빨리 졸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삼성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조금 이러니까 딜레이가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졸업하고 빨리 되도록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럼 혁진이가 이제 뭐 장가만 가고. 자, 오늘 게 얘가 혁진이죠. 혁진이. 혁진이. 얘가 혁진이. 얘가 이제 혁수고요. 카이스트 걔네.
그 얘가 좀 약간 얘 잘 보세요. 얘는 양기가 있으니까 이마에 머리를 안 덮었잖아. 얘 이마 양쪽으로 덮어 내려왔지. 이거를 빨리 올려버려야 돼. 이게 음이야, 이마는 양인데, 이마를 남자가 히틀러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봐, 머리 약간 내려오죠? 그래, 이게 약간, 숨는 스타일이잖아. 관상이 벌써 달라. 이게 며느리입니까? 아니, 딸이. 딸이요? 딸 시성이. 예. 딸이 잘생겼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남편이요. 맹국씨네. 네. 이 정자는 사람을 맹국이가 뭡니까? 명국씨를. 하여튼 애로사항이 별 애로사항이 다 있어. 재밌어. 이분도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야. 네, 멋있어요. 그래. 그 가정이 그래도 이만하면 정도 꾸린 거는 성공한 거야. 네. 그래 왜 성공했냐? 저분을 만나가지고. 에? 그래요? 아. 바깥에 사람이 좀 있네. 자, 이제 질문해요. 네. 조성환님. 저는요, 시절서부터 정신적 고통은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직접 노동은 안 해봤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못했고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분쟁을 해가지고 병하고 싸워서 상당히 많이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해가지고 지금 건강을 좀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학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님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역학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통의 어떤 비밀 조직이라든가 또 무슨 사회에서는 역학을 그냥 공동체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조금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래. 앉으세요. 짤막하게 내가 답을 빨리 해줄게. 일본은 저쪽 문을 조금 열어봐. 여기 조금 열어. 먼지가 저쪽 문 조금. 이제 다시 앉았습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때 역학을 다 떼요. 원래 일본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사주팔자 역학을 다 떼. 근데 우리는 대학생 아니라 어른들도 이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일본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똑똑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생이 저거 아버지 이름도 못 써.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역학을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주역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 교육에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역을 몰라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주역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관상도 알아야 되는데 관상은 일본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관상은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 원체 어려운 학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 모든 걸 알잖아. 박근혜를 보면 어떻게 된다. 삼성을 보면 그룹 관상도 볼 수 있어. 이재명이는 몇 살까지 요번에 쓰러진다. 어떻게 된다. 이건희가 언제 쓰러진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을 볼 수가 없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연애 대장이 되지 않겠어? 관상을 잘 보니까
딱 봐서 아, 저 여자하고 한번 잘 살겠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지. 안 해서 그렇지. 응? 왜 안 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빨리 해야지. 저기 백남원님 질문하세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문제 아니에요? 다음 주 4월 2일 아, 여기다 뚜껑을 줘야 참고로 좀 적어가려고 했거든요. 뭘 적으려고? 다음 주에 그 대구 행사할 때 청년 내려오신 교통편하고 뭐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뭐지 궁금한 거 말해요. 그 내려오실 때 KTX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아, 여러분들 알아나? 내가 이동하는 거는 전부 비밀이야. KTX로 가든 KTX는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죠. 나는 뭐라고 지었어? 화폐. KAP야. 그러면 나는 KTX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화폐로 하자고 그랬어. 자, 여기서 러시아가 화폐 있다. 부산이 화폐 있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질문을 내기를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고속철도를 만들 때 이름을 뭘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드렸어. 화폐라고. 근데 뭐라냐면은 한글과 영어가 발음과 뜻이 같아야 된대. 조건이 그거야. 근데 내가 1초 만에 지었어. 뭐라고 지어졌습니까? 화폐. K, 코리아 에어 프레스 트레인. 한국에 날아가는 열차다. 그게 화폐 아니야? 이게 KTX, X, 이건 X야. 맞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화폐, 떼제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해야지. 화폐, 떼제비. 그래서 화폐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나? 그냥 뭐 여기서 프랑스가 화폐야. 이름 좋죠? 네. KAP, 화폐 타고 간다 이래야지. 그래야 빨리 가버리지. 또 뭐 질문 있어요? 아니 이거 몇 개만 받아 적어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화폐는 적으면 돼. 그 대신에 허경영은 자동차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이런 거 알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허경영은 내 자체가 경호원이 없잖아. 그 내가 경호를 해가면서 행사 준비하는데 우리가 좀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나는 뭘로 내려가냐? 여기에 나는 그냥 요렇게 적어만 줄게. 이 사람들을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요거만 가져가면 돼. 김성환님 어디 계세요? 알겠죠? 김성환님. 그래. 그렇게 해요. 또 질문? 이거 김성환님이 이름 봐달라고 어디 가셨어, 김성환님?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명단에서. 요거 명단에서. 네. 이거 하고요. 성함이 이연옥이요. 1시까지 가요? 2시까지 하지. 이연옥이요. 이연옥? 19번에 있었는데. 이연옥 여기구나. 김성환님 다음 하고 이영호님 하세요. 이제 빨리빨리 하자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한 분당 다 치료 받으실 때 개인 상담 다 해주실 거예요. 치료 받을 때 이제.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이연옥이라고 합니다. 박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몇 살이시? 저요? 저는 64이죠. 64. 네. 근데 남편이 빨리 돌아갔다. 아니 지금? 제가 64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64. 근데 자꾸 꿈에 뭐 보여서 근데 뭐 나쁘게는 안 보이는데 자꾸 보여가지고 꿈에 네. 나타나는 형상이 어때요? 처음에 나타나는 형상이 옷을 사달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현충 군인이었어 가지고 현충원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충원에 가봤더니 꽃 꽂아놨던 게 저 햇볕이 강하니까 바랬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이제 갈아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뭘 요구하던데? 예? 그 다음 나타나서 그 요구는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어쨌든 여러분
돌아간 남편이 나타나는 현상은 참 그리고요 꿈에 뭐 500만 원을 주겠다고 네, 그런 남편이 500만 원을 주겠다. 근데 이분은 남편한테 잘 하신 분이야. 잘 하셔서 남편이 이분한테 자꾸 이제 미를 두고 있는데 그럼 남편이 저성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 저성으로 갔을까 안 갔을까요? 이분 남편은 구천을 맴도는 남편이 아니야. 100% 가서 리바이벌 돼가 다른 생명으로 살아요. 사는데 이분이 그 환상을 자꾸 보는 거야. 이분이 저분이 현모양처야. 이분이. 그 현모양처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 그 아쉬움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게 자꾸 꿈에서 해소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해소몽이야. 예지몽이 아니야. 해소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해소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소를 해버리니까 이 일종의 소각을 해버리는 거지. 자꾸 그걸 꾸면서 이제 남편이 서서히 나중에는 안 나타나. 지금은 좀 자주 나타나주지. 이분은 그러니까 복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는 여성이야. 얼굴 보면 복이 많으시잖아. 복이 뚝뚝 떨어지네. 복이 있고 이 남편이 미련이 남아서 오는 건 아니야. 또 500도 준다는 데 500은 나한테 주라 소리. 눈치가 좀 있어요. 허경이한테 갈 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멍청이 아직 모르고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진급을 하겠다 이 소리야. 맞아요. 빨리 좋은 데로 나는 가야 되겠으니까 백을 쓰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그래서요 사실 오늘 못 오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가족들하고 여행 중에 남겨놓고 제가 그래 왔구나. 여쭤보려고 왔어. 박수. 그래서 남편은 좋은 데로 갔고 우리 여기도 문제가 없고 가족도 문제가 없는 얼굴이야. 볼 것도 없어. 잘 될 거예요. 네, 문제가 하나 있어. 하나가 뭔지 알아요? 500이 문제. 저거 보이죠? 저거 보이죠? 네. 하늘궁도 빨리 지어야 돼. 하늘궁도 빨리 지어야 돼. 정기환님 다음에 준비하세요. 정기환님 누구세요? 여기에 어디 가는 어디에? 저기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세요. 저게 내 거지. 이모네. 맞아요. 선생님. 질문.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봐요. 저분이 이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요. 물은 이거 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가 하나 있을 때 뭐예요? 수소죠. 수소 원자가 두 개 뭉치면 뭐예요? 헬륨, 리튬. 네 개가 뭉치면 뭐예요? 베릴륨. 5개 뭉치면 뭐예요? 불소야, 불소. 6개 뭉치면 탄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원소 안에 수소가 6개가 뭉칠 때는 탄소가 되는 거야. 7개 뭉치면 뭐가 돼요? 질소가 돼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 맞지 안 맞아? 저 질소가 수소가 7개가 뭉친 거야. 그러면 8개 뭉치면 산소가 돼요. 그러면 탄소를 먹으면 죽는데 산소를 마시면 살잖아. 그러면 여기 수소가 2개가 더 들어있는 거야. 수소 차이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건 플로레. 요거는 네온이야. 10개가 뭉치면 이 형광등, 이거 불을 켜는 네온 가루야. 맞아. 네온이 돼. 그러면 연합물질은, 나트륨. 12개 있으면 마그네슘. 13개 있으면 알루미늄. 14개 있으면 규소. 15개 있으면 인. 16개 있으면 황. 17개 있으면 염소. 그
그 다음에 18개면 아르곤, 19개면 계속 나가죠. 규소, 18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는데, 잘 봐요. 여기에 네온이나, 여기 알루미늄이나, 이런 인이나 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맞아 안 맞아? 물질인데 이게 118가지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어. 근데 그 118가지가 수소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수소를 몇 개를 한 구멍 안에 원소 안에 넣었느냐 따라서 그게 79개가 들어가면 뭐예요? 금이야. 80개의 수소가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한 알갱이에 80개 들어있으면 뭐예요? 수원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요. 금은 먹으면 안 죽어. 어? 그러면은 71개가 있으면 76개가 있으면 뭐예요? 어? 77개가 있으면 뭐예요? 78개 있으면 어? 백금.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금이 이게 수소에 따라서 금도 되고 수원도 되고 백금도 되고 바뀌어.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다 이렇게 달라도 저분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세포가 저분과 다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영혼만 달라. 몸은 다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니야. 그래서 석가모니가 여기서 뭘 깨달아? 불이법을 깨달아. 둘이 아닌 거야, 이 지구인들은 다. 다 한 사람이에요. 나만 빼고. 여러분은 하나야. 하나가 쪼개져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쪼개져 가지고 영혼이, 각자 다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아니야. 둘은 아닌데, 영혼은 합칠 수가 있어, 없어? 안 합쳐져요. 그래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거 예사를 보면 안 돼요. 이 우주는 18가지 원소를 가지고 바위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이 나무도 만들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방울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화장해 버리면 재가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지? 그 재마저도 바람이 불면 없어져. 없어져.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나서 이렇게 여기 많이 온 사람은 어디 간다고? 백궁으로 가는데 100% 백궁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질문해.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됐습니까? 아니 아직 질문 안 끝났어. 제가 이제 많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몇 살에 했죠?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이거 큰 문제야. 근데 애는? 애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자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봐요. 우리는 저런 분을 결혼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어? 이성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뭐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으로 하는 사람은 감정이겠죠, 그죠? 감정으로 결혼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 결혼을 다 늦게 해. 이 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언제나 영이 정에 따라고 임금이 결혼할 수도 있어. 맞아. 임금이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임금이 정부인이 있죠, 정부인. 왕비. 이 정부인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가, 임금을. 그런데 세컨더들 있잖아요, 세컨더. 후궁들은 뭘로 봐요? 정이 있는 거야. 임금을 보면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냥 임금을 보면 자 가지고 놀듯이 해버려. 그래 안 그래? 이게 있으니까 임금이 여기만 가면 웃다가 볼릴까 봐. 이 방에 가면 상감마마 그 옷이 그게 뭡니까? 이래. 요새는 어전에서 뭐 이런 소문이 들리대요. 이러고 따지는 거야. 그럼 상감이 가면 피곤한 거야. 이거는 뭐 정분이라고 말해 들어나오면 맨날 무슨 귤부장처럼 괴롭잖아. 근데 저분이 만난 신랑이 이런 사람이야. 이성적인 결혼을 한 거지. 이 감성적인 정에 결혼할 시기를 놓쳐버렸어, 안 놓쳐버렸어? 이거는 20대 할 때 이런 여자를 만나는 거야. 이런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성으로 살아서 정으로 살았어. 정으로 살았어. 근데 이게 달아나고 있는 거야 요새. 이 사회에 어디 가도 정이 없어. 허경영이만 보면 정이 드는 거야. 맞아, 맞아요. 허경영이 같이 이렇게 다락방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이 들잖아. 내가 이렇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때가 그리워. 이때 온 사람이 최고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이 없다 보니까 5번을 만나든 10번을 결혼하든 아무 정이 없는 거야. 그 남자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느니 뭐 맨날 서로 따지고 지지고 볶다가 서로 네가 문제 있지 않냐. 내가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 저분이 좀 뭔가 불만이 있어 지금 얼굴에 보니까. 그 뭐가 불만이죠? 이거 요과인가? 아니 나이 쫓겨서 가족 수고해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정은 안 들죠. 살다 보니까 조금 정이 정이 좀 들어? 이제 신랑이 감정 기복을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좀 밑으로 와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는 이게 몸하고 마음이 좀 편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제가 사주가 되는지 모르는데 결혼하면서부터는 이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항상 안 좋아. 불편하고 다른 거 없네. 궁합이 안 맞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도 그게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나이가 애를 못 낳는 나이지? 제가 낳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그 저런 결혼이 저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자식들이 앞으로 저렇게 되게 생겼어. 자,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자 보세요. 정으로 살지 않고 이성으로 살면은 저분은 지속하기가 어려워. 정이 들어야 되는데 남자 감정 기복이 심하면 정 들기 어렵지. 정이 요만큼 들면 요만큼 마이너스가 그거 10배야. 또 뭐 정 들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분은 어차피 내가 이제 얼굴을 또 보니까 저분 얼굴을 이제 여러분들은 뭐 볼 줄 모르겠지만 나는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연애를 좀 해가 만났는가? 중매를 바로 했지.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해 보시다가 안 될 때는 남자하고 먼저 헤어지지 말고 사람을 폭넓게 여러 사람을 만나봐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살아봐야 돼. 그게 유럽이나 서양에 요새 그래. 그러다가 자식 놓으면 혼인신고를 하면 돼요. 알겠죠? 마음에 들면 절대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 돼. 지금 만약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혼인신고를 빨리 했을 경우에는 남자 재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나올 때 여성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인을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재산도 없는데 여자가 괜히 혼인신고를 먼저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남자한테도 했다가 헤어지면 불리하고 여자한테도 안 좋아. 알겠죠? 근데 알아놔야 될 거는 빨리 이혼하는 사람은 남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자에게 오는 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응? 아무리 부잣집하고 이혼하나 없는 사람이 이혼하나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위자료가. 근데 남녀가 20, 30년 같이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재산이 늘어났을 때는 반반 쪼개야 돼. 근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헤어지면서 뭐 재산 남자가 많은들 아무것도 법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응?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참고를 해서 이 정이 들 만한 남자하고 사는 게 좋아. 제가 결혼을 만약에 헤어지면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없지 이제.
근데 아마 저분은 이게 마지막 결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신중하라는 거. 궁금한 거는 제가 보니까 사주대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주대로 이렇게 아, 너. 지금 이제 우리 저 여성분이 그 사람하고 궁합 봤어요? 뭐라고 그래, 궁합했어? 근데 뭐 제가 궁합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좋다고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라고요? 문제는 궁합을 봐야 되는데 궁합 보다가는 60살까지도 시집을 못 가니까 그냥 간 거야.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저 여성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주는 절대 부부 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무슨 이해가죠? 박근혜와 같은 사주가 결혼해가 애 낳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박근혜와 같은 사주가 대통령 된 사람이 있나? 없어요. 모든 같은 사주나도 천장만별 차이가 얼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주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안 맞다. 그 선입감을 빨리 없애야 돼. 저분은.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를 바라볼 때 사주를 보지 마라. 사주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오직 영향을 준다면 저분의 마음이야. 내 마음. 그 남자가 과연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저 남자를 신뢰하느냐? 이거로 저 사람이 과연 나와 평생 가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행복의 3대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행복의 3대 요소가? 남자가 이 행복의 3대 요소에 적합하냐? 양 3마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양, 그 남자가 세 번째 양 어디 하나 이상 있으면 안 돼. 자, 여기에 풀초자가 붙어가지고 양이 입을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선해. 양이 풀밭에, 이게 풀초야. 풀밭에 입을 대고 있다. 그러면 선한 거야. 이게 양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두 번째, 남자가 선하지 않으면 안 돼. 두 번째, 양은 뭐예요? 큰 양. 양이 크면은 이뻐, 안 이뻐? 그러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돼. 여기에 해당돼야 돼. 아름다워. 그 다음에 양이 겸손해야 돼.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나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의의 면류관이라는 건 예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걸 의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할 때는 이게 예수야, 양이. 그러면은 이렇게 의로운 남자라든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선한 남자를 버리면 벌 받아 안 받아? 벌 받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남자가 능력이 없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맨날 도박을 하다가 감옥을 간다거나 뭐 어디 바람을 피운다거나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선한 남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건 헤어질 사유가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사유가 안 되는 사람하고 그냥 또 이혼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곤란해요. 그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어. 합의 이혼을 해야 돼. 남편이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어요. 신랑은 화가 나면 이제 무조건 그런 거 같아요. 아, 신랑이 화를 잘 내네? 신랑이 좀 기복이 심해요. 아, 기복이 심해. 너무 심해서. 저분이 또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저분은 내성적이고 신랑은 화를 자주 내고 기복이 심하니까 이분은 옆에서 염장을 질러요, 또. 그러니까 저분이 금방 냄비 뚜껑 같이 금방 식었다가 더웠다 이런 게 아니거든. 저분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금방 식었다 뜨겁다 안 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냥 그 남자를 쫙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 남자는 한장을 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볼 때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아. 어? 저분한테는 절대 기복이 심한 남자의 성격은 저분하고 안 맞아. 저분한테는 남자가 조용해야 돼. 아니 아주 명랑하더니. 친실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명랑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알아놔야 될 게 꿈이 저 여자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 남자가.
저 여자 꿈의 3대 요소가 뭐요? 꿈의 3대 요소 꼭 알아놔요. 여자의 꿈을 짓밟아 버리면 여자는 죽어버려. 그냥 금방 늙어버려. 꿈이 뭐예요? 꿈의 3대 요소? 아니 몰라요? 아니 내가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려서 여러분들 뭐 그거 뭐 지식을 먹어버리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꿈의 첫 번째 요소가 희망이야. 내가 저 남자하고 살면 불란서 여행은 언제쯤 가고 이태리는 언제쯤 가고 내하고 어떤 여자하고 살아봐. 허경이 옆에 있으면 대통령 해가지고 프랑스도 갈 거고 아니 황제 돼가지고 미국도 갈 거고 그때 따라가면서 뭐 옷을 멀리 입고 희망이 있어 없어? 그럼 내가 공항 가면 막 수천 명이 달라들잖아. 길에 가도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잖아. 그죠? 그럼 꿈이 있어야 돼. 희망. 그리고 꿈의 3대에서는 첫째 희망, 두 번째 소질. 자기가 소질 없는 직장에 가서 맨날 월급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고역이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저분의 소질을 살려줄 수 있는 남자라야 돼. 그 저분은 조용한 모피점이나 고급 여성들이 와서 옷 사가는 그런 모피점이나 조용한 좀 기족적인 분위기의 카페를 만들어주거나 그럼 저분은 잘해. 조용하게 앉아서 운영을 잘하는데 저분 보고 돈 벌어라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야. 자, 소질이 있는 걸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소질 없는 일을 하고 앉아있으면 희망이, 꿈이 사라져버려. 그렇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거야, 가치. 내가 과연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느냐? 저 남자 나한테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남자가 당뇨병 말기다. 아까 얘기처럼. 그러면 그거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져. 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봉사해서 저 사람을 암환자니까 평생 고치는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것도 가치는 있지. 있는데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야. 그래서 요 세 가지 희망, 소질, 가치가 일치될 때 꿈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 알아놔야 될 거는 요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 가치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가치의 3대 요소 아는 사람? 저 김명수 고모님. 오늘 모르면은 김명수 고모님은 이제 강등하는 거예요. 가치의 3대 요소가 뭐야? 제일 쉬워. 아, 그거는 아니야. 상대적 가치는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딴 거 같아.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 가치의 3대 요소. 그냥 알려드릴게. 잘 잊어버리지 마요. 진선미야. 진선미.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가치를 뭘로 평가하냐면 진실하냐? 저 사람이 아까 남편 진실해 착해야 된다고. 착하냐? 아름다우냐? 요 세 가지가 가치의 기준이야. 저 사람이 착하든지 진실하든지 선하든지 착하든지 아름답든지 셋 중에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가 강짜를 부리면 남편이 사나? 안 살지. 정말 미모라도 있으면 봐줘. 가치에 해당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미모도 없는 여자가 맨날 대들어봐. 그냥 그러면 가치 없어. 그래 안 그래? 어디 몸매라도 얼굴이 못생겨도 몸매라도 좋아야 봐주지. 그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이 선하다고만 달라들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 가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참고를 하시고 네. 본인이 판단하시되 네. 간상이 좋으시고 다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편하고 사주를 선입감을 가지면 남자하고 자꾸 멀어져. 그건 배제하고 나서 봐요. 네. 알겠죠? 네. 네, 그 대신에 남편하고 찍은 사진 있으면 가지고 와. 나중에 나한테 줘. 나중에 치료할 때. 그러면서 우리 좋아질 수도 있어. 지금 결단 내리지 말아요. 장기환님 다음에는 김연신님으로 오늘 이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좀 외우나? 다 치료해 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상담하시면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 분들 다 혜택 드릴 거니까 이제 다 질문 다 했나?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창규환님. 네. 인도로 전번 부산 그 강연에 가기 전에 그 공약을 듣고 거기에서 참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으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들었는데
시간상 많이 못 듣고 한 3시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요. 3시간 내가 강의에서만 많이 한 거예요, 서가지고. 그래서 아, 병원에. 이제 그럼 제가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강경화가 걸렸어요. 아니, 이 여기분이 집사람이에요? 네. 강경화로 인해서 합병증이 식도염과 그 다음에 네, 쳐다봐요. 장폐쇄? 아니 탈장. 탈장. 탈장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의 2년 전에 있는데 가서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치료를 좀 받자 그러니까 안 가려 그래요. 아, 이분이 유튜브를 봤나 안 봤나? 한 번도 못 봤어요. 두 분 다. 한 번도 못 봤어? 예. 그런가 보네. 오늘 처음 따라왔어요. 많이 알려고 하는 원인은 뭐 잘 신앙은 뭐했지만 한 60년 동안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뭐 광신수에 걸리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에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네, 내가 보니까 뭐 강신술 하는 사람 같아요. 나는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잘해. 그러니까 오해할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염려 마시고 두 분이 그래도 지금 연세가 몇이시지? 10년 차인데 81, 80둘, 70. 82. 저는 72요. 여는 72이고 저는 82이고. 네. 그러시군요. 근데 신랑보다 얘가 더 몸이 안 좋네. 네, 신랑 언덕으로 살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랑을 좀 더 괴롭히시려고 하는구만. 내가 이제 나중에 해드릴게. 염려 마세요. 네. 질문껏. 네. 김연신님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요 분의 쾌유를 위해서 박수.